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채권이 어제도 하락하며 역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채권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 TMF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뭔가 긍정론을 펼친다는 게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손절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에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확실히 멘탈 관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굳이 매일 언급을 안 하더라도 저는 1년 계획을 잡고 TMF에 매일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어제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꽤 잘 나왔어요. 다행히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20년물 입찰이 있고 난 후 증시는 반등을 하며 하락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요. 자, 그런데 채권은 이렇게 입찰 결과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못하고 여전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입찰 결과가 잘 나오면 채권도 회복을 해줄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결국 캐나다의 CPI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8월 CPI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3.3이었던 게 이번에 무려 4.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상치였던 3.8보다도 높은 수치죠. 결국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캐나다는 같은 북미 국가이기도 하고 경제 구조가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의 물가가 4%대로 다시 접어든 부분을 크게 경계하며 채권이 하락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캐나다의 코어 CPI는 전년 대비 0.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코어 CPI 수치는 오히려 0.5에서 0.1로 크게 감소했고요. 확실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어제 채권 시장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2007년 이후 최악을 달리고 있는 장기 채권이 살아날 만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애초에 채권을 투자한 우리들이 노렸던 것도 높은 고금리를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을 기대하고 TMF에 들어간 부분이 크잖아요. 물론 생각보다 미국 경기와 기업들이 너무 잘 버텨주면서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요. 근데 요즘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월가에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전 세계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데 유가는 유가대로 높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지금의 높은 원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가만 높은 게 아니라 심지어 금리도 너무 높아져서 자금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가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찾아왔거든요. 참고로 2008년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갔었던 금융위기 사태 때도 일이 그렇게 터지기 전에 유가가 $100 이상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쉐브론의 CEO가 유가가 $100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통계가 뭐가 있냐면요. 이건 이제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얼마 전까지 월가에서 연착륙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덕분에 주가가 잘 상승해주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월가에서 이렇게 연착륙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웃기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막상 잘 안 오고 이제 괜찮아. 사실상 연착륙이야. 연착륙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도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썼는데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닷컴 버블 직전에도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됐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무섭긴 하죠. 단순히 이걸 그냥 야 그게 말이 되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라고 하기엔 상당히 거슬리는 통계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연착륙이란 단어의 빈도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지점이 어디냐? 바로 지금입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채권은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입장에서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분들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시점에서 TMF를 손절하는 건 좀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는 유가가 급등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오늘은 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리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주식과 채권 모두 같이 들고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또 채권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어제 오늘 영상이 정반대결의 영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요. 어제 영상도 결국엔 TMF를 지금 손절하진 말자라는 취지에서 올린 영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